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2, 여기네요. 반지름의 길이가 12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30도라고 되어 있고요. 부채꼴이 있습니다. OA 위에 어느 한 점 C가 있고요. 그 C가 4라는 것을 만족시킬 때 나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라는 것을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배운 거, 알고 있는 넓이부터 생각을 해봐야겠지. 우리는 부채꼴 구할 수 있고 삼각형 구할 수 있고 사각형 넓이 구할 수 있어. 세 개밖에 못 구하죠, 지금은. 그래서 지금 구할 수 있는 것을 체크해 보니까 이 녀석 구할 수 있죠, 지금. 각도 나와 있고요. 또 뭐도 나와 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넓이는 어떻게 돼요?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근데 이 세타라는 것은 우리가 호도법으로 표현했을 때잖아. 30도죠? 그래서 30도 말고 요 놈 우리는 뭐라 쓸 거야? 이 놈을 6분의 파이라고 쓸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구할 수 있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색칠된 부분인데 그러면 이 삼각형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내가 만약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면은 빼버리는 게 낫겠죠? 그럼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거니까. 근데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도 알고 있거든. 자, 그러면 계산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러므로 부채꼴 S라는 것을 넓이를 구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 12의 제곱 곱하기 6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2 곱하기 6이 12니까 하나 사라지고 결국 12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삼각형 OBC의 넓이도 2분의 1 곱하기 양변 12 곱하기 4 12 곱하기 4 곱하기 끼어있는 각의 사인값 즉 사인 6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 2분의 1 4 즉 12가 되겠죠. 맞나? 그래서 구하고자 했던 색칠된 부분은 12파이에서 나는 12를 뺀 값이겠구나 라고 할 수 있겠네. 자, 그림과 같이 AB 길이 나와 있고요. BC 전부 나와 있고 팔도 나와 있고 이거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이고 그 삼각형 내부에 AP가 6이 되게끔 하는 한 P를 잡았습니다. 전 P에서 A, B에 그리고 각각 A, C의 네 수선의 발을 Q와 R이라고 있었을 때 나는 그 QR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 있나요?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단원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단원은 우리는 사인 법칙이라는 것을 하죠. 그치? 사인 법칙. 그리고 코사인 법칙을 해요. 근데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은요 사실 직각삼각형이 잘 안 나와요. 그치? 생각보다 직각삼각형이 잘 안 나와. 우리는 삼각비라는 것은 사실 직각삼각형이 필요했잖아. 하지만 여기서는 직각삼각형이 잘 안 나와. 다음과 같이 직각삼각형이 좀 많이 등장을 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플러스 시킬 게 있어요. 뭐냐면은 특히나 다음과 같이 AP 있죠. AP. 이 하나의 선에 대하여 직각이 이렇게 생길 때 뭐가 있냐면요. 사인 법칙이라고 뭐가 있냐면은 사인 법칙에서 우리는 외접 원이라는 것이 있죠. 외접 원. 이 글씨 색깔이 잘 안 보여? 그래요. 외접 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외접 원. 그러면 외접 원에서 요거 두 개 섞을 수 있는 게 있어. 뭐냐면은 원이 있죠. 원이 있었을 때 이 지름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었을 때 요 원 위의 점과 이 지름을 이루는 이 삼각형이 있죠.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그렇죠. 반원에 대한 요거 반원에 대한 원주각은 90도이거든. 맞나?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요 우리가 AP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릴 수 있고 이 Q와 이 R이 그 원 위에 있는 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 왜?
AP에 대해서 90도, AP에 대해서 90도가 만들어지니까. 이해 갔을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이 생겨요, 여기에. 이해 갔을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 원이 그래요. 이게 쓸지 안 쓸지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여기서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을 조금 표시해 보면 지금 얘를 구하고 싶죠. 지금 원이 그려져 있고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지름이 나와 있네.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라 했었을 때 3이에요. R은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러면 뭐만 있으면 돼? 이 길이를 구하려면 각 QAR에 대하여 요 각에 대한 세타 값이 필요하죠. 그것도 그냥 세타가 아니라 사인 세타가 필요해요. 근데 몰라. 그게 문제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세타 값이 궁금한데 지금 보니까 요 90도다라는 거 안 써먹었지. 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각들의 합이 우리는 90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180도. 여기는 확실하게 그러니까 180도잖아. 그럼 여기가 뭐가 돼? 여기가? 요 길이가, 요 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요 놈에 대해서 사인 값 혹은 코사인 값만 알아도 나머지들도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자, 그러면 쓸데없는 그림 조금 지워볼게. 다시 한번 또 정리해보자. 그러면 자, 나는 이제 여기를 구하기 힘들면 여기를 구하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 이해 갔을까?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요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10, 8, 6 나와 있잖아요, 이미. 그러면 굳이 요거 할 필요 없다. 요거 할 필요도 없고. 왜? 아까도 말했지만 이 각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다 했어? 사인 세타가 필요하다 했죠, 사인 세타. 왜? 사인 법칙 쓸 거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을 통해서. 그럼 여기를 세타를 하잖아? 그럼 요거 필요도 없어. 왜? 이미 직각삼각형 있잖아. 크게 봤었을 때. 이해 갔을까요? 자, 그러므로 각 BAC를 우리가 세타라고 둡시다.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얼마?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 10분의 6, 즉 5분의 3이 되면 알 수 있겠네요. 그러므로 아까 말했던 이 R, 즉 여기서 R은 누구라고 했어? A, Q, P, R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R은 3이고, 즉 이 R 6이죠. 이 6은 사인 세타분의 QR의 길이가 되겠다. 이해 갔을까요? 선생님이 아까 요거 말한 것을 안 써먹었네요. 안 써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한 번에 나오진 않아요, 항상. 오케이? 자, 이 문제에서 특별하게 조심할 거, 혹은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 외접원. 근데 외접원은 특히나 이런 90도가 생기면 이 빗변을 뭐라 생각한다? 원의 지름으로 생각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림과 같이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20% 늘리고 다른 한 변의 길이는 10% 줄여서 새로운 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원래 넓이에서의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자, 이 문제를 하기 전에 하나 더 적어 놓을 게 있어요. 선생님이 하나 적고 싶은 게 하나 있거든. 봐봐. 얘랑 조금 비슷한 느낌인데 이걸 먼저 풀고 얘기할게. 자, 지금 점선으로 된 삼각형과 실선으로 된 삼각형이 있죠. 하나 안 변한 게 있네. 자, 변의 길이는 두 개는 변했죠. 전부 변했죠. 그러니까 변의 길이는 변 말고 각이라는 게 있죠. 우리는 자, 요 각 변하죠. 요 각 변하죠. 요 각 안 변해요. 삼각형의 넓이, 왜 선생님 각을 얘기해요 갑자기?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쓰는 공식에서 2분의 1 그리고 자, 여기를 A라고 부르겠습니다. 원래 거. 그리고 여기를 B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됩니다. 맞나? 그러면 이 변화된 거 있죠. 변화된 거. 변화된 걸 한번 써보고 싶어. 변화된 거는요, 여기죠. 요 변의 길이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요 변의 길이는 몇 퍼센트? 10% 줄어들었죠. 10%가 줄어들었다면 90%, 즉 10분의 9a라고 할 수 있겠지. 맞나? 그리고 여기는 20%가 늘어났다 했죠. 120%가 된 거지. 그러면 여기는 요 놈은 100분의 120, 즉 10분의 12 하고 b가 되겠죠. 세타는 동일하고요. 그러면 밑에다가 요놈 노란색에 대해서, 요 노란색 삼각형에 대해서 넓이 공식을 써볼게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0분의 9a 곱하기 10분의 12b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10분의 9랑 10분의 9, 10분의 12 곱한 거 밖으로 빼버릴게. 그러면 100분의 곱하면 108 곱하기 남은 거 2분의 1 a, b 사인 세타가 되겠죠. 맞나? 요 넓이를 우리가 S, 맨 처음 걸 S라고 부르잖아. 그러면 바뀐 삼각형은 100분의 108 S가 됩니다. 8% 증가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해했을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 8% 증가한다가 답이 되겠네. 그러면 요거 봐봐. 요거 말고 요거랑 비슷한 거야. 자, 선생님 한번 봐볼게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따로 적어주면 좋겠어요. 자, 삼각형 A, B, C의 넓이가 있습니다. 그랬었을 때 예로 들게요. 그냥 숫자로 예로 들게. 그게 더 편하니까. 자, 봐봐. 여기가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고요. 여기는 1대 1로 내분하는 점이고요. 여기는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P, Q, R이라고 부를 거고, 나는 자, 이 삼각형 PQR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넓이. 근데 봐봐. 방금 했던 거랑 좀 비슷하다 했지. 뭐가 비슷하냐면은 봐봐.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생각해 보니까, 자, 이 변의 길이 맞은편을 A라고 부를 거고,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그러면 요 삼각형 봐봐. 요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여기 C를 기준으로 전체 4분의 1이 되죠. 그래서 4분의 1 A가 됩니다. B, C가 되겠죠. C. 맞나? 곱하기 여기도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 B 하고 사인 A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이 원래 삼각형의 넓이 있잖아. 원래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BC 사인 A가 되거든. 좀 비슷하죠? 느낌이.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내분돼 있다. 그럼 뭘만 적어주면 되냐면은 여기에다가 따로 적을 게 없고요. 보시면 4분의 1 됐네? 그럼 4분의 1 곱하겠죠. 여기 3분의 1에 3분의 1 곱하겠죠. 전체가 12분의 1이죠. 그래서 이 전체 넓이를 삼각형 ABC를 우리가 S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12분의 1S가 돼요. 왜? 변의 길이만 보면 돼요. 그럼 여기도 봐봐. 여기 주저리 계산할 필요가 없고 4분의 3이죠. 2분의 1이고요.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 S가 되겠다. 이 부분의 넓이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2분의 1, 3분의 2.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S가 되겠다. 전체에서 얘들 빼주면 되겠네요. 자,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8, AC의 길이는 10인 삼각형 ABC에서 3분 BC의 중점, 3분 BC의 중점을 말하네요. 중점. 그랬었을 때 생기는 각을 알파 그리고 베타라고 하자.
나는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돼 있네. 자, 생각을 먼저 해보자. 일단은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네요. 그리고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에 대해서 자, 네, 사인 알파 사인 베타인데, 자, 생각을 조금 해볼 게 뭐냐면은, 자, 511번 이 중점을 써먹고 싶어. 그쵸? 그럼 중점이고, 자, 생각하자. 사인 알파하고 사인 베타니까 첫 번째 사인 법칙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치? 근데 사인 법칙을 쓰려고 보니까 원도 안 생기죠. 90도도 안 보이고. 그런다고 해서 요놈에 대해서 이 맞은편에 각이 주어지거나 그러지 않았거든. 사인 법칙은 조금 애매해. 두 번째,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요, 마찬가지죠. 변의 길이가 좀 많이 주어지지 않았어. 왜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여기도 못 구해요. 맞나? 그런다고 해서 요 두 개의 길이가 갖고 여기가 공통이잖아. 그럼 여기를 A, 여기를 B로 둔 다음에 코사인 법칙을 써도 대응이 될 것 같아. 조금 복잡하지만. 그럼 코사인 법칙 보류.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게 그거밖에 없나? 삼각형의 넓이라는 것도 있잖아. 왜? 사인 값이 등장하는 것은 삼각형의 넓이에서도 등장을 해요. 그렇지?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러면 요 녀석의 넓이, 요거 두 개, 이건 나와 있고, 얘는 모르지만 공통이야. 그러면 이 공통을 K라고 둘게요. 그럼 8 곱하기 K 어쩌고저쩌고만 나오겠고, 10 곱하기 K 어쩌고저쩌고 하고 나오겠죠. 근데 중점이네? 중점이면 얘랑 같죠, 지금 현재. 한 꼭지점에서 연결했기 때문에 두 삼각형의 높이는 요 노란색 선이 높이죠. 높이가 동일하고 밑변의 길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넓이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 그러면 얘가 쉬워지죠. 약분될 게 좀 보이니까. 그러므로 삼각형 ABM 삼각형 아니다. ABM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K 곱하기 사인 알파가 되고, 삼각형 ACM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K 곱하기 사인 베타가 됩니다. 두 개를 나눌게요. 두 개를 나눠버릴게요. 왜? 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가 필요하니까.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나누면 두 개 넓이는 같아 틀려? 지금? 넓이 같죠? 1대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는 얼마? 1이 나와야 돼요. 근데 2분의 1 약분되고 K 약분되고 여기는 5, 여기는 4.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는 결국 얼마? 4분의 5라고 쉽게 나올 수 있겠네요. 이해갔을까? 간단하죠? 되게. 만약에 코사인 법칙을 썼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조금 보기 힘들었지만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볼까? 그럼 여기 길이를 나타내려면 여기가 필요하다 했지. 여기 마찬가지 K라고 둘게요. 그러면 8의 제곱, K의 제곱, 마이너스, 벌써 힘들죠. 왜? 특히나 사인 값에 B가 필요한데 코사인으로 바꿨다 또 다시 사인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사라지는 것이 좀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해갔을까? 네. 자,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세점 ABC가 있습니다. 그리고 AB의 길이의 B, BC, CA가 3대 4대 5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여기까지 읽었었을 때 문제는 좀 잘 읽으면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호의 길이랑 정비례하는 녀석이 있어요. 호의 길이와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뭘까? 지금 다루는 단원에서 중요한 거? 그렇지. 각. 중심각의 크기는 정비례예요. 정비례. 호가 2배 되면 중심각도 2배 크기가 됩니다.
오케이? 근데 A, B, B, C 다 더하면 한 원에 둘레가 되죠. 그럼 이거 다 더했었을 때 뭐라는 거야? 다 더하면은 당연히 중심 아니 뭐냐 한 바퀴잖아. 360도. 아 일단은 각각들의 크기, 각의 크기를 구할 수는 있어요. 어차피 지금 봐봐 여기 BC의 원주각이죠. 중심각이 절반이죠. 호 AB의 C 원주각이죠. 마찬가지 중심각이 절반이겠죠. 그래서 중심각뿐만 아니라 원주각도 어차피 중심각에서 2분의 1배를 하기 때문에 똑같이 정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뭐야? 세 각의 크기에 비해요. 180도를 기준. 이해갔을까? 그럼 일단은 각의 크기는 다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리고 나서 삼각형이 그럴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아까 말했잖아. 세 각의 크기를 알고 있다 했죠.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나왔네.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이해했을까? 그럼 한번 해볼까? 자, 봐봐. 3대 4대 5 다 더하면 12. 그래서 180도 12분의 3. 자, 12를 나누면 얼마? 12니까 60이니까 5. 45도. 벌써 특수각이 나왔네. 어디가? AB에 대한 거. 그럼 AB니까 이쪽이죠? 여기가 45도. 자, 여기 이제 4, 5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4를 곱해주면 60도. BC. 여기가 60도. 그리고 CA에 해당하는 게 5. 여기다 5로 보면 75도. 여긴 75도. 특수각이 아니네. 자. 이해했을까요? 자, 이제 뭐 하면 돼요? 각의 크기 알고 반지름의 길이도 알고 있죠? 사인 법칙 혹은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죠. 오케이? 자, 어디를 구할까? 그럼 여기 구해보면 되겠죠? 혹은 뭐 여기를 구해보면 되고. 근데 하나만 구할게요. 여기만 구할게요. 왜 여기만 구하냐면 75도는 특수각이 아니지.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항상 75도는 쪼개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쪼개었을 때 여기가 90도니까 여기 30도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45도가 되겠죠? 또 특수각이 나와요. 75도는 30 더하기 45도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이해했을까? 그래서 여기 AB의 길이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AB 마지편 45도니까 사인 45도분의 AB는 즉 2분의 루트 2분의 AB가 되겠고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6이니까 12. 즉 AB의 길이는 얼마? 곱해주니까 6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6 루트 2. 여기 길이가 6 루트 2이기 때문에 2대 1대 루트 3이네요. 맞나? 그럼 여기가 1. 그러니까 3 루트 2. 여기는 루트 3배 3 루트 6. 근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는 3 루트 6. 자, 높이 나와 있고 밑변 나와 있죠. 그러므로 삼각형 ABC의 넓이는 좀 복잡하네. 2분의 1 곱하기 높이 3 루트 6 밑변 3 루트 2 더하기 3 루트 6. 이거 정리만 해주면 되겠죠. 됐을까요? 네. 이게 만약 싫잖아? 그럼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지울게. 좀 이게 만약 귀찮으면 봐봐. 여기에서 자, 봐보세요. 자, 원의 중심을 잡아주고 원의 중심이 여기다 칩시다. 한 75도, 150도. 이게 조금 그림이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원주각 말고 중심각. 오케이? 그러면 여기 몇 도? 150 아니다.
150도. 150도. 그리고 여기는 120도. 여기는 90도가 되겠죠. 아까 거의 2배씩. 여기 60도였으니까 2배, 120도. 75도였으니까 2배, 150도, 90도. 근데 다 뭐가 똑같아? 여기 길이가 6, 6으로 똑같죠. 그럼 이 삼각형 3개를 더해도 되겠죠. 그럼 뭐가 돼?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 어차피 공식은 다 똑같잖아. 2분의 1, 6 곱하기 6까지는 다 똑같죠. 그래서 2분의 1, 6 곱하기 6, 사인 150, 사인 90, 사인 120. 그래서 사인 90도, 사인 150도, 더하기 사인 120도. 여기 좀 더 쉬울 수도 있겠네. 그럼 얘는 얼마니까? 얘는 1. 다음 이 녀석은요? 이 녀석은 90 플러스 60도죠. 맞나? 그래서 코사인 60. 얘는요? 90 플러스 30도죠. 코사인 30. 요건 빨리빨리 되면 좋죠.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한 변의 길이가 4루트 2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정삼각형. ABC 내부 한 점 P가 있을 거고요. 자, 그때 세 변에 내린 각각 수선의 발을 나는 DEF라고 하자. 그 삼각형 DEF의 넓이가 루트 3일 때 다음을 한번 그려보시오. 그림이 없네? 그림 그려보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정삼각형이라 생각을 합시다. 굳게 정삼각형이라 묻고, 그럼 아무 점 찍어, 아무 점이나 한번 찍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각각 AB에 내린 수선의 발, 여기를 D, 그 다음에 E, 그리고 F.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이죠. 삼각형 DEF. 이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루트 3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생각을 해보자. 근데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비슷한 모양을 가진 내용이 있었다. 내저본. 내저본에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면 넓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맞나?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거 살짝 지워볼게. 이것도 살짝 안 됐을까? 지워볼게요. 자, 일단은 내가 구하고 싶은 게 PD의 제곱, PE의 제곱, 그리고 PF의 제곱이거든요. 얘가 각각 PD를 X라면 이건 X의 제곱, PE를 Y라면 여기는 Y의 제곱, PF를 Z라면 Z의 제곱이야. X, Y, Z는 이전에 내저번에서는 다 똑같았어. 하지만 여기는 똑같지 않거든. 그래서 얘들을 한번 구해볼 거예요. 한 변의 길이 나와 있죠. 그러면 넓이도 구할 수 있거든. 이해했을까? 그래서 일단 한번 써볼게요. 자, 정삼각형 ABC의 넓이는 우리는 이미 공식으로 많이 했죠.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의 제곱 4루트 2의 제곱이 되겠고, 요거 16, 32, 4, 8에 30이니까 8루트 3이 되겠네요.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했었을 때 한 변의 길이는 4루트 2잖아. 2분의 1 곱하기 4루트 2 곱하기 x, 4루트 2 곱하기 y, 4루트 2 곱하기 y, z를 다 더한 거잖아. 그래서 이 8루트 3이라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4루트 2 곱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z고, 결국 x 플러스 y 플러스 z라는 것은 루트 3이야? 아니구나. 네, 그래서 이 녀석의 넓이는 그러면 루트 2도 곱해줘야 되니까 4 루트 2분의 4 루트 3, 그러면 2 루트 6이 되겠네요. 제곱의 합을 구해야 되는데, 제곱의 합이잖아. 제곱의 합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3개 더한 거가 나왔네. 그지? 3개 더한 게 나왔네. 그러면
혹시 x 곱하기 y 혹은 y 곱하기 z 혹은 z 곱하기 x 이런 것들도 있다면 얘를 충분히 구할 수 있거든요. 지금 맞나? 그래서 또 다른 걸 한번 써먹을 볼 거야. 일단은 요거는 기록을 해놓을까?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우리가 해보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2루트 6이다. 그러면 요거 잠깐 지울게요. 위에 거, 그림 남겨놨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안 써먹었는지를 체크해 볼 거야. 이게 안 써먹었네. DEF의 넓이에 대해서 안 써먹었죠. DEF의 넓이니까 이 녀석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하고 고민해 볼 거야. 자, 어떻게 될까? 이 녀석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 근데 봐봐. 여기 몇 도예요? 60도죠. 여기 몇 도예요? 여기도? 아까 말했잖아. 90도가 생기는 거 좀 잘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면 여기가 60도니까 여기 각을 알아볼라? 여기 각을 알아요. 여기 각이 왜 필요한가 봤더니 아까 선생님이 요걸 보니까 x 곱하기 y, y 곱하기 z, z 곱하기 x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말했지. 나는 x 곱하기 y와 y 곱하기 z와 z 곱하기 x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기가 x, y, z인데 x랑 y는 곱했네? x랑 y를 곱한 것은 보통 이 녀석의 넓이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 맞나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 이 각의 끼인각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끼인각을 한번 알아본 거야. 이해갔을까? 순서를? 그러면 얘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구할 수 있죠. 그러므로 DEF의 넓이 루트 3이라는 것은 2분의 1. 자, 그럼 여기 사인 120도 전부 똑같죠? 근데 사인 120도는 코사인 30도랑 똑같죠? 요거 빨리 계산. 자, 사인 적어줄게요. 120도는 사인 90도 더하기 30도인데 90도가 한 개 있죠? 홀수죠? 홀수는 코사인으로 바뀌고 뒤에 거 그대로 그리고 2, 4분면이니까 플러스. 이게 살짝 빨리 되면 돼요. 그래서 코사인 30도 즉 얼마? 2분의 루트 3. 그러면 곱하기 2분의 루트 3 xy 더하기 yz zx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하. 그래서 결국 xy yz zx는 우리 또 4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갔을까? 그러므로 구하고자 했던 PD의 제곱, PE의 제곱, PF의 제곱, 즉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은 X 플러스 Y 플러스 Z, 즉 2루트 6의 제곱 마이너스 2배 XY, YZ, ZX의 합, 즉 곱하기 4. 그래서 24 마이너스 8. 답은 16이 되겠네요. 이해갔을까? 어렵죠?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 보는 것도 어려웠고, 그 다음 내가 얘들을 각각 구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조금 어려웠고. 그쵸? 네. 문제에서 주어진 것들 잘 활용하면 되겠죠?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 인 ABCD에서 AB 길이가 4, 그리고 BD가 10, BAC가 90, 그리고 ACB가 30도라고 돼 있네요. 자, 이랬었을 때 사각형 ABCD의 넓이. 자, 사각형의 넓이인데 봐봐. 우리 일반적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어요. 일반적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뭐가 필요해? 어디 길이가 필요해요? 대각선의 길이가 필요하죠? 대각선 나와 있죠. 그리고
얘를 모르죠. 하지만 그리고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도 알고 있고요. 그럼 뭐만 구하면 돼 지금? AC만 구하면 돼요. 근데 AC 구하는 건 다 나왔죠. 여기 30도잖아. 그럼 30도니까 2대 1대 루트 3. 결국 AC의 길이는 4 루트 3이 되겠고, 그러므로 끝났죠? 사각형 A, B, C, D의 넓이는 우리 2분의 1 곱하기 두 대각선의 길이 10 곱하기 4 루트 3 곱하기 사인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60도 2분의 1 곱하기 여기다 쓰지 말자. 그래서 사인 60도는 얼마?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바로 계산해주면 2, 4 사라지고 10 곱하기 루트 3, 루트 3 답은 30이 되겠네요. 이해갔을까? 네. 수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열 처음 배운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낫겠지? 네. 자, 수열이라는 것은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규칙성이에요. 어떤 식이 됐건 간에 무조건 규칙성이 있습니다. 수의 나열이거든. 수열이라는 것 자체가 규칙성이 있는 건데,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보면 1, 2, 3, 4, 점점점. 규칙성을 설명할 수 있겠죠. 일씩 커진다. 혹은 자연수. 그치? 자, 이런 거 말고 1, 마이너스 1, 1, 0, 1, 1, 1, 2. 자, 규칙성이 있나? 있어요. 규칙성이라고 그랬지, 선생님이 아까 방금. 그렇죠? 규칙성. 그래서 규칙성을 볼 때는 항마다의 규칙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형식으로든 규칙성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봐봐. 홀수 번째는 전부 1이죠. 그리고 짝수 번째는요. 일씩 커지고 있죠. 맞나? 이처럼 숨겨져 있는 규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수열이라는 것을 봤었을 땐 물론 이런 수열이 좀 더 우리가 푸는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에 해당하는 거긴 해요.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수열이 있겠죠. 그래서 가장 널리 쓰이는 일정한 차 혹은 일정한 비를 가지는 이 두 가지 수열을 먼저 말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수열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 법칙이 있겠고 기호를 좀 살펴볼까? 자, 여기 맨 첫 번째 항들이 있겠죠. 그래서 수열을 표현했었을 때 항들을 표현할 때는 첫 번째 항 A1, B1, C1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A2, 그리고 A3 점점점. 자, 쭉쭉쭉 하다가 n번째 항이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뭐 점점점 더 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 거 n 플러스 1번째 항 점점점 이런 식으로. 그때 요 녀석의 이름, 맨 처음 시작이 중요하겠지. 그래서 요 녀석의 이름을 우리가 따로 첫째 항. 근데 선생님이 초항이라고 부르기도 할게요. 가끔. 똑같은 겁니다. 선생님, 둘째 항, 셋째 항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첫째 항이 조금 더 궁금하긴 해요. 그리고 제일 궁금한 거 뭐냐면은 이 규칙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겠지. 맞나? 그러다 보니까 요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자, 여기서 n은 당연히 뭐야? n은 자연수예요. 정수도 안 돼요. 왜? 왜 정수도 안 돼? 아니, 첫 번째, 두 번째지 0번째, 마이너스 1번째는 없거든. 이 n번째 항 있죠? 이 n번째에서는 n이라는 문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지? 요 놈을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일반항. 우리는요, 요 일반항을 통해서 수열을 최대한 표현할 거야. 그래서 수열이라는 것은 수열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n에다가 1, 2, 3, 4 대입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개념. 우리가 모아놓다라는 기호를 쓴 적이 있거든. 어디 쓰냐면 집합에서 쓴 적이 있어요. 중괄호. 그래서 수열을 표현할 때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수열 an.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이제 뭘 구할 거라고? 일반항을 통해서 규칙성을 파악할 것이고 그 규칙성을 토대로 일반항을 세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규칙성 중 아까도 말했죠? 일정한 차, 이웃하는 한간에 일정한 차를 가지는 수열이 있고요. 이해 같은 거. 혹은 일정한 비를 가지는 수열이 있어요. 그것을 각각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수열들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이 규칙성 중에서 방금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일정한 차라고 있었죠. 혹은 일정한 비라는 것이 있었고 일정한 차를 가지는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 그리고 일정한 비를 가지는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등차 수열을 먼저 한번 봐볼 거야. 등차 수열. 자, 등차 수열. 등차 수열 설명할 건데 마찬가지 뭐가 필요해? 항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번 나열을 해볼까? A1이 있고요. A2가 있고요. A3, A4, 점점점 n번째 AN이 있어요. 자, 선생님, 이 규칙성이라는 것은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해요. 변하는 숫자들 있죠. 변하는 숫자들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면 돼. 그래서 변하는 숫자 이름이 뭐야? 변수죠. 아무튼 변하고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은 규칙성을 찾기 쉬워요. 그럼 봐봐. 자, 첫 번째 항차, 일정한 차를 가진다 했죠. 선생님이 이웃하는 두 한간에라는 말을 좀 빼긴 했어요. 그래서 이웃하는 두 한간의 차가 일정하다라는 거라서 무슨 말이냐? A2랑 A1을 뺐었을 때 일정한 차 D라고 부르겠습니다. 마찬가지 A3랑 A2를 뺐었을 때 일정한 차 D가 되겠다라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갈 건데 그러면 나는 A2가 궁금하지. A2만 오른쪽이 표현하고 싶거든. 그래서 여기서 A2는 자, A1을 넘기면 A1에다가 얼마? D라는 숫자를 더해준 거죠. D는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A3라는 숫자는 A2를 넘기면 A2 더하기 D인데 숫자 많이 쓰기 싫죠. 여러 개 쓰기 싫죠. 종류를. A1으로 통일할까? 왜? A2가 A1으로 표현되거든. 그래서 이 녀석은 또 어떻게 돼? A1 더하기 D 더하기 D, 즉 A1 더하기 2D가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이렇게 갈수록 더하기 D, 이렇게 갈수록 더하기 D, 이렇게 갈수록 더하기 D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A4도 마찬가지겠죠. A4 빼기 A3 또한 일정한 차일 것이고 결국 A4는 A3 더하기 D인데 이렇게 쓰기 싫다. 그래서 A1 더하기 3D가 됩니다. 맞나? 자, 규칙성 찾을 거라 했지. 규칙성. 나는 이 규칙성을 찾고 그걸 바탕으로 일반항을 세울 거니까.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쓸 거예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등차 수열 AN은 일반항을 아마 알아볼 거야. 자, 변하는 거 체크합시다. 봐봐. 변하는 숫자 있다 했죠? 봐봐요. A2, A3, A4 얘들이 변하고 있죠? 자, A1
그대로 더해주고 있네. 그래서 A1 더하기. 그 다음에 뭐가 변했어? 2일 때 1D죠. 3일 때 2D죠. 4일 때 3D네요. 하나씩 적죠. 맞나? 그래서 여기는 얼마? n-1 D가 되면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잠시만요. 또 한 가지. 자, 그래서 일반항은 다음과 같이 초항 플러스 n-1D라고 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일반항을 세우면 뭐가 좋아? A100을 구할 수 있어요. 왜? A1 더하기 99D. 그러면 누가 이제 모르는 건지 봐야겠지.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첫째 항이 얼마인 줄 알아야겠죠. 이 D가 얼마인 줄 알아야겠죠. 이 D의 이름이 있어요. 이 D의 이름은 뭐라 부르냐? 카페 아니에요. 공차예요. 카페 공차 말고. 나 요즘 좀 재미없니? 이건 좀 내가 생각해도 재미없다. 첫째 항과 공차를 알아야 돼요. 이해가 갔을까? 자, 그럼 이제 일반항에 대한 얘기를 끝냈고, 일반항을 이제 구했다면 이제 이 녀석에 대해 특징을 조금 더 알아보고 싶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등차 중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등차 중항. 자, 무슨 말이냐면 가운데 중자고 항이죠. 가운데 거야. 즉 연속하는 세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쓸 때 가운데 거를 기준으로 어떠한 관계식이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거 한번 봐보자. 여기서 한번 봐볼게요. 세 개 써있으니까 A2, A3. 자, A3, A2, A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봐봐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자, 가운데 어떤 항이 A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그 다음 것은 당연히 얘보다 D가 크겠죠. 그 전 거는요, 얘보다 어떻게 될까? D 작겠죠. 그래야지 D 더하고 D 더해주는 거니까. 맞나? 근데 여기서 관계식을 뽑아낼 거거든. 봐봐. 요거 양쪽 더하면 어떻게 돼? D 사라지죠. A만 남네. 아하. 그래서 A-D 더하기 A 플러스 D를 하면 나는 이 A가 되잖아. 근데 내가 원하는 건 A란 말이야. 그럼 얼마 나눠주면 돼?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게 가운데 있는 항 A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했을까? 그래서 연속하는 세 항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라고 한번 해보자. 오케이? 일반적으로 쓰고 싶으니까. 그래서 쓸 때 그러므로 자, 2배, 2로 나눴다는 것보다는 2배 했다는 게 한 줄로 쓰기 편하죠. 그래서 가운데의 2배는 양 사이드의 합과 같습니다. 이것을 등차 중항이라 그래요. 오케이? 등차 수열은요, 별거 없어요. 등차 수열도 마찬가지,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인데 별게 없고 다만 특징만 잘 파악하면 돼요. 모르는 게 뭔지만 잘 쓰면 된다는 거야. 물론 이때 어떠한 항이 음수일 때 뭐 합이 어떻게 됐었을 때 이런 얘기 나오겠지. 근데 일단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나서. 오케이? 자, 그러면 지울게요. 자, 등차 수열 말고 이번에는 등비 수열도 한번 봐봅시다. 자, 두 번째 등비 수열. 자, 등비 수열. 자,
마찬가지 등비수열의 의미를 한번 먼저 볼 거야. 등비수열이 무엇인지. 자, 마찬가지죠. 아까랑 똑같이 생각합시다. 첫 번째 항을 A1, 두 번째 항을 A2, 세 번째 항을 A3, 네 번째 항 A4, 점점점, N번,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항, 점점점. 자, 이랬었을 때 이번에는 두 개 이웃하는 녀석들의 B가 일정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A1분의 A2가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 A2분의 A3가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A2라는 것은 A1에다가 R을 곱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아까는 더하기 D였지만 이번에는 다음 항으로 갈 때 곱하기 R 이게 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A3는 A2 곱하기 R인데 문자 종류는 적을수록 좋죠. 그래 A2 대신에 A1 곱하기 R을 쓸게요. 그러면 A1 곱하기 R의 제곱이 됩니다. 마찬가지 하나만 더 쓸까? A3분의 A4 이웃하는 두 항도 일정한 비를 가지고 있을 거고 A4는 A3 곱하기 R인데 A3 대신에 대입해주면 세제곱이 되겠죠. 결국 보니까 일정하게 계속 뭔가를 곱하고 있는 거 다음 항에 대해서 계속 곱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말하겠죠. 자, 마찬가지 이 녀석의 이름이 있고 이 녀석을 우리는 이번에 공비라고 불러요. 공비. 자, 뭐가 이제 일반항 세워야겠죠? 그래서 등비수열에 제일 중요한 거 일반항을 한번 봐볼 거야. 일반항 AN을 한번 봐볼 거야. 자, 마찬가지 아까도 말했지만 숫자가 변할 때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한 거 체크하면서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데 A1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A1 두 번째일 때 1제곱, 세 번째 때 제곱, 네 번째일 때 세제곱 하나 적죠. A1 곱하기 R의 n-1제곱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등차중항이라는 것이 있었고 특징상 등비중항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등비중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등비중항은 마찬가지 얘를 기준으로 얘는 AR이 되겠죠. 그리고 그 전거는 이번에 R분의 A가 되겠죠. 맞나? 자, R이 사라지려면 두 개를 곱해야겠네. 그러므로 R분의 A 곱하기 AR 하면 얘는 이번에 A의 제곱이 됩니다. 아까는 2배였죠. 이번엔 제곱이에요. 그러므로 등비중항이라는 것은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에서 아까는 가운데 2배였다면 이번에는 가운데 제곱은 양 사이드의 곱과 같다 라는 것을 우리는 등비중항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됐을까요? 됐을까?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항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잖아. 근데 항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을 물론 물어보긴 해요. 하지만 뭘 더 많이 물어보냐면 뭘 더 많이 물어본다기보다는 더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합을 물어봐요. 합.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수열의 합이라는 공식을 한번 써볼 거야. 자, 우리가 배운 수열은 두 가지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써볼 겁니다. 요놈은요, 따로 뭔가 있다 라기보다는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써볼 건데, 세 번째, 등차 수열, 그리고 등비 수열의 합이에요. 합이라는 녀석은 영어로 썸머리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SN이라고 표현, S라는 것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요 S 있죠? SN. 이 SN은 의미예요, 의미. SN은 뭘 말하냐면요. SN은
중요한 게 뭐냐면 점점점 가서 n번째 한까지 합이야. 근데 시작은 무조건 A1이에요. A2가 아니라 A3가 아니라. 여기는 n의 값에 따라서 이 뒤에는 바뀌겠지?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어디까지라는 것은 바뀔 거야. 하지만 맨 처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A1부터 시작해서 A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 n-1 더하기 n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SN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등차 수열의 합 SN은 가장 쉬운 것부터 할게요. 이건 외워주시는 게 좋다 그랬죠? 자, 어떻게 되냐? 2분의 항의 개수 10개면 100, 아니 10개면 10, 100개면 100 곱하기 자, 첫 번째 항을 A라고 쓸게요. A1이라고 쓰지 말고 A 그리고 라스트 마지막 항 첫 번째 항과 라스트 마지막 항을 더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보통 n번째 항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자주 쓰는 문자는 등차 수열일 경우 자주 보는 문자가 A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D 공차 그리고 항의 개수 n이에요. 마찬가지 등 비수열에서도 A 그리고 R 그리고 N 이라는 문자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얘도 L보다는 n번째 항이라고 해서 2분의 n A 플러스 n번째 항은요. 우리 일반항식 세우는 거 배웠잖아. A 더하기 n-1t 그래서 A 더하기 n-1t라고 쓰면 되겠죠. 정리를 하자면 2분의 n 2a 더하기 n-1t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등비수열. 자,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등비수열의 합. 자, 등비수열의 합 마찬가지 SN은 외워주셔야 되고요. 이번에는 바로 R-1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합니다. 혹은 두 개 부호 바꿔서 1-R분의 A 1-R의 n제곱이라고도 하고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항도 배웠고 합도 배웠죠. 두 일반항과 합 사이에 정말 중요한 관계식 하나를 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중요합니다. 네 번째, 합과 일반항의 관계. 일반항의 관계. 얘는요 앞으로도 엄청 중요해요. 별표 하나만 할게요. 자, 마지막 합과 일반항의 관계. 한번 써볼까? 합과 일반항의 관계에 대해서. 그럼 이거 한번 써볼게요. 다시. 자, 봐봐. SN이라는 것은 A1부터 시작해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 AN-1 AN이 됩니다. 근데 봐봐. 나는 얘를 끄집어내고 싶어. 그지? 그럼 봐봐. 여기서 누가 사라지면 돼요? 물결표를 치지 않는 이 녀석이 없어지면 되겠죠. 근데 얘 봐봐. 어쨌든 간에 SN으로 표현할 수 있죠. S로. 왜? 첫 번째 항부터 언제까지니까? n-1번째까지 합이니까. 얘는요. Sn-1이거든요. 맞나? 아, 그래서 일반항 AN이라는 것은요. SN 빼기 Sn-1이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봐봐. 우리 추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연수죠. 자연수. n에다가 1, 2, 3, 4 대입하고 싶지. 근데 여기도 봐봐. 1 대입하자. 근데 여기가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n은 2 이상밖에 안 돼요. 그러면 선생님 A1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야. 아, 그러면 A1은 따로 A1은 어떻게 구하냐?
요 식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이 식에서. SN은 하는 식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A1은 n에다가 얼마 대입하면 될까? 1 대입하면 되죠. S1이잖아. 1항부터 1항까지니까 1항만 말하는 거야. 첫 번째 항만. 그래서 A1은 우리가 이미 나와 있는 식 SN에다가 여기가 지금 n에 대한 식이 나올 거라는 거야. 그 n에 대한 식에서 1 대입한 S1과 똑같다. 만약 이 나오는 n에 대한 식에다가 1을 대입한 것과 이 녀석의 값이 똑같잖아요. 묶어서 쓰면 돼요. 이럴 때는. 근데 보통 다를 수도 있거든요. 두 개를 따로따로 써주면 되고요.